쌀이라는 말은 입자가 잘게 쪼개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맛을 내고요. 발효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물질이 굉장히 가벼운 향기 분자가 대부분이에요. 향기가 더 좋아지고 복합적인 풍미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발효를 거친 커피들이 훨씬 더 고급 커피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서양 고양이 뱃속에서 발효를 거치는 커피가 루아 커피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스키 코프라고 하는 이 콩은 이제 커피를 수확을 한 다음에 스테인레스 통 같은 데다가 사일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고 이스트를 뿌려요. 술은 발효잖아요, 그렇죠? 발효인데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걸 양조한다고 하는데 양조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곡물주이고 과일주죠. 그죠? 과일주는 그냥 갖다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발효를 해요. 왜냐하면 과일 껍질에 효모가 붙어 있어서 얘들이 당분을 막 이렇게 그죠? 분해를 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런데 쌀이나 보리 같은 애들은 그죠? 효모가 없으면 썩어요. 그죠? 발효를 안 하고 썩어. 왜? 당이 없잖아. 당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곡물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이게 이제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넣어? 누룩이라는 걸 넣죠. 누룩이 하는 일이 바로 이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빵을 찌를 때 넣는 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발효를 만들어주는 효모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스트를 뿌려서 뭔가 발효를 유도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일정한 향미를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위스키 향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스키뿐만 아니라 리치라는 과일, 그 다음에 초콜릿, 패션프루트, 블루베리, 타바코는 담배잖아요. 볶은 담배, 건포도 이런 복합적인 근데 그런 게 느껴지나요? 네. 한번 잔을 이렇게 드시고 나서요. 잔 다 드시고 나서 이걸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발효를 하는 효모들은 산소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그 발효를 호기성과 현기성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는 애가 호기성이고요. 현기성이라는 거는 혐오하는 애야. 산소가 없어야 돼. 그렇죠? 김치는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김치와 산소가 친한가요? 안 친해요. 그죠? 공기가 닿으면 썩어요. 2006년도에 운남성에 가가지고 보이차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차 나무 큰 걸 보고 그 밑에 널려있는 찻잎이 막 너무 그저 황홀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사갈게. 그래서 막 사가지고 왔어요. 왜? 밭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 찻잎이 아니라 이렇게 큰 차나무에서 딴 게 있으니까 이게 소위 고수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 넘은 나무에서 딴 찻잎이니까 야, 이거 귀한 찻잎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샀게. 와가지고 막 단지에다가 쫙 넣어놓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맛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맛있다던데 왜 그럴까? 이거 보이차를 그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잎으로 먹는 걸 우리가 흩을산자에서 산차라고 하고 이렇게 떡으로 만드는 걸 병차, 떡병차 써서 병차라고 해요. 그죠? 원반 모양으로 떡으로 만들잖아요. 떡으로 만든 것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깊이가 더, 그죠? 발효가 일어나서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공기가 닿는 면적이 있고, 그죠? 그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공기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얘들은 지금 그 대부분 비닐 같은 걸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쌓여. 공기가 없는 곳에서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야 얘들이 부드럽고 맛있어지지, 공기를 계속해서 만나면 산화되어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좋은 향기가. 그래서 이 커피도 발효를 시킬 때 그냥 대기 중에 내놓고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양 고양이 뱃속에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온도는 따뜻해. 거기서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 산소를 빼고 질소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걸 채워요. 그러면 얘들이 그죠? 어떤 발효가 일어난다? 혐기성 발효가 일어난다. 이게 무산소 발효의 기초입니다. 이건 와인에서도 쓰이고요. 요즘에 차잎, 그죠? 찻잎을 무산소 발효를 해서 좋은 그런 그 성분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풍미의 커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산소 발효 이렇게 이야기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산소 발효로 만들어진 커피를 한번 오늘 테스팅을 좀 해보시고, 커피 가공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부터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커피가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르크는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슬람의 음료였어요. 오스트리아 수도 빈, 그죠? 이 빈이 함락이 되었으면 지금 유럽은 이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슬람이 패배를 합니다.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퇴각을 하게 되는데, 퇴각을 하면서 커피 자루를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이제 그죠?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가축 사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중간에서 그 간첩 역할을 했던, 그죠? 정보 역할을 주고받았던 투르크계, 그죠? 이 터키 말을 할 줄 알았던 첩자 같은 사람이 자기가 공을 세웠으니까 나한테 뭘 주라? 그 콩 나한테 다 주시고 집 한 채 주셔. 내가 이 성을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받고 거기서 커피숍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 내걸은 이름이 뭐였다? 여기에 보면 블루바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프란츠 콜스 키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커피숍을 열어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요 사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중앙역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오스트리아는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뭘로? 커피숍으로. 커피 문화, 카페 문화가 문화유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카페를 지정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카페 문화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재밌는 게 요렇게 생긴 빵입니다. 그죠? 지금도 가면 이제 이게 꼭 먹어보고 와요. 오스트리아 가시면 꼭 먹어보고 와야 되는 빵. 이게 뭐죠? 크로아상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고요. 그죠? 독일어로는 키펠이에요. 그런데 얘가 생긴 게 요렇게 생겼죠. 그쵸? 뭐? 제가 초승달 모양 답을 써놨네요. 뭘 상징할까요? 초승달 하면? 이슬람, 그죠? 이슬람 국기에는 다 초승달이 있어. 왜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마호멧이죠. 마호멧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그죠? 깨달음, 그죠? 하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초승달이 떠 있었대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게 이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늘
초승달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그죠? 전쟁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이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빵을 흔들면서 이렇게 싹 물어 뜯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죠? 저항의 원조는 바로 오스트리아다. 키펠이라고 하는 빵이고 바로 1683년 빈 전투 때 만들어진 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위에다가 이렇게 크림을 띄운 커피가 이제 비엔나 커피인데 요즘은 아인슈페너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아인슈페너라는 말은 이게 이 그림이 아인슈페너예요. 말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그 말 한 마리가 끄는 요 마차를 아인이 하나잖아요, 그죠? 아인슈페너가 말 한 마리가 끄는 이 그 마차를 아인슈페너라고 해요. 아인슈페너가 지금의 택시야, 택시. 그죠?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겠죠. 바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날이 춥잖아요. 뭐 해? 저 밖에 있는 마부한테도 커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따끈한 커피를 갖다가 주는데 문제가 요렇게 말 위에 한 마리 말 위에 앉아 있으면 말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제 꼬리도 흔들고 흔드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위에 앉아 있으면 늘 말 때문에 흔들려.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오면 커피를 흘려. 그래서 커피 흘리지 말라고 위에다가 크림을 얹어서 갖다 주는 커피가 이제 아인슈페너가 된 거죠. 이게 크림을 얹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림을 얹어서 뭐 해요? 흔들릴 때 그저 커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작용도 있지만 보온의 효과가 있죠. 이제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온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이 대부분 달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당분을 섭취하게 해서 그죠? 몸을 좀 덮여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 아이스들을 좋아하니까 되게 아인슈페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더치커피 같이 차가운 커피 위에다가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하죠. 이게 쌉쌀한 커피와 그죠? 달달한 크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교도의 음료인데 이거 마셔도 되는지 그죠? 판결을 해주시오 클레멘스 8세한테. 그러니까 클레멘스 8세가 이거 마셔보고 이건 그저 사탄 음료가 아니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 세례를 주면 되지. 우리 걸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에스프레소를 뽑는 수업이 지금 우리 이제 모카포트 사용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 뽑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수업을 하는데 한 번은 아이스크림에 타 먹고 아이스크림에 부어서 먹는 메뉴가 있죠. 에스프레소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포카토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고요. 한 번은 우리가 에스프레소에 설탕과 우유를 사용해서 그죠? 근데 오늘은 우유를 사용을 해봅니다. 요거 모카포트라는 도구를 한 번씩 해볼게요. 핸드드립보다 더 곱게 갈아야 하는데 한번 입자를 보시면 그죠? 굉장히 곱게 갈려 있는데 이건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는 조금 굵어요. 자, 요거 전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챔버가 있고요. 이게 물이 들어가는 챔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피가 올라가는 그죠? 바스켓이죠. 여기에다 커피를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물 담고 커피 담고 그죠? 밑에를 가열하면 이 안에 있는 커피가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커피를 적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필터가 있어요. 이건 필터가 아니라 바스켓이에요. 커피를 여기다 담는 거죠. 그러면 이 커피가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커피를 추출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물이 얘를 통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우리 핸드드립 할 때는
2분, 3분씩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좀 굵어도 돼. 그죠? 굵어도 들어가서 나와서 녹여서 커피 성분을 끌어낼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그죠? 추출이 제대로 안 돼. 곱게 만들어야 돼요, 커피를.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템핑이라 그래서 얘를 다져요. 그죠? 그런데 얘는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지면 물이 통과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지지는 말고 살짝 눌러서 빤빤하게 손으로 좀 대서 깎아주셔요. 이렇게 판판하게.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나올 거예요? 이 위로 나올 거예요, 커피가. 이제 뜨거운 물을 담으면 좀 빨리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뜨거운 물을 넣지 않아요. 차가운 물을 넣어서 써요. 너무 이게 뜨거운 물이면 빨리 끓어서 너무 빨리 진행이 돼버리니까 제대로 추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가운 물을 넣는다.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넣는다. 여기 보시면 그죠? 요 앞에 뭐 밸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죠? 얘는 압력이 과하거나 하면 그저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압력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열 계속해서 해가지고 너무 그저 강하게 가열하면 얘가 빠지게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얼만큼 담아야 되나요? 하면 물은 안전 밸브 밑으로 담으셔야 되고요. 얘도 우리 사이폰 해봤지만 위에 이렇게 공기 공간이 있어야 공기가 팽창하면서 물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 구멍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에 커피가루가 묻어 있으면 얘가 잘 안 잠기겠죠, 그죠? 얘가 잘 안 잠기면 어떻게 돼요? 칙칙 새 옆으로 압력이. 그래서 추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깔끔하게 뭘로? 손으로 아니 휴지로 깔끔하게 닦아서 써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잠글 때 끝까지 잘 그렇다고 막 너무 시게 잠그면 나중에 못 열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불 켜시면 돼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조금 해서 그죠?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얘를 수저로 달그락달그락하게 이제 막 저어가지고 이 진한 시럽을 만들어서 커피를 마실 때 요거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우유를 부으면서 거기다 우유 위에다가 모양을 만드는 걸 라떼 아트라고 하는데요. 라떼 아트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유를 거품을 내서 바로 그죠? 저그에서 이렇게 부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푸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냥 다 얘는 이따가 지가 알아서 팍 터질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계시면 여기서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면 튈 수 있으니까 뚜껑을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불 빼시면 됩니다. 추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거기다 이렇게 부어서 좀 큰 그릇에 내려야 되는데 큰 그릇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설탕하고 에스프레소입니다. 추출되는. 다 올라왔네. 다 올라왔는 것 같은데? 우와. 그렇구나. 얘는 소리가 안 났구나 얘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뭐야. 자, 그 다음에 이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하나 해볼게요. 한 샷이면 30ml의 그죠? 커피를 넣고 우유를 30ml 정도 부어서 만드는 메뉴가 꼬르타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꼬르타도라고 하는 메뉴는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1대1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커피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우유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굉장히 그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얘가 이쁘네. 이것은 여기를 잘 평평하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삐뚤게 나왔겠죠? 너무 컵이 우리 부부랑 빨리 끓여가지고
한샷만 가지고. 휘핑 하신 우유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상태인가요?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네. 우유를 지금 이제 한번 거품을 내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거품을 내서. 선생님 따로 거품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품을 어떻게 내는 거고? 요거 거품기를 제가 가져왔죠. 아, 뭐였는데? 네. 그 모양은 나겠죠? 자, 한번 드셔보시죠. 선생님 여기 보세요. 맛이 어때요? 인터뷰. 끝? 카메라 많이 신경 쓰시네. 고소해서 고소해요? 우유가 아, 있으니까 그럼 뭐 여기 설탕 넣은 것도 아니 그냥 커피 내린 거에다가 우유만 우유만 거품 내서 넣은 거죠? 맛있네. 신중하셔라. 빨간 거. 이렇게 아까 빨간 거. 저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요 포인트 넣어야지, 저. 봐봐. 이 거미줄 어때요? 거미줄. 닦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네. 뭐예요?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술적이네요. 하라고 아니, 스파이더맨이에요. 네. 이거 너무 이쁘게 잘했는데. 네.